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물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이 뭔지, 인터넷의 개념, 그 다음에 조금 그 사물 인터넷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개념을 정립한 유비쿼터스가 뭔지,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단원에 사물 인터넷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단원의 교육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 뭔지 우리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이 그쵸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통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의 발달은 맨 먼저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컴퓨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에 어떤 컴퓨터를 하나를 여러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그치?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쓰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 컴퓨터 시대, 컴퓨터가 이제 고가고 이제 비쌀 때 이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써보자. 한 대의 컴퓨터를 그쵸? 공유해야 했으며 사람이 직접 일을 진행하고 컴퓨터는 보조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쵸? 이것이 우리 컴퓨터 시대가 있었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 1990년도 이전의 시대, 그쵸? 컴퓨터 한 대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단말기를 연결시켜 놓고 컴퓨터 한 대를 나눠 쓴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게 이제 90년도 이전에. 그러면 90년도서부터 2000년도 초까지는 그치? 사람을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이 만들어졌고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자유롭게 정보를 그쵸? 검색해 볼 수 있고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인터넷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개인마다 이때 특징이 뭐냐? 개인마다 개인용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개인용 컴퓨터. 그렇죠? 이걸 PC라고 그러잖아. 퍼스널 컴퓨터요.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개인용 컴퓨터에다가 인터넷망에다가 그치? 개인용 컴퓨터에다가 그쵸? 그 공공인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망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쵸?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죠. 그쵸? 월드와이드 웹 개념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진 거죠. 아시겠어요? 90년도 초, 2000년도 초까지.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쉽게 인터넷에다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쵸? 포털들이 만들어진 거죠. 예? 포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보를 어떤 인터넷을 어떤 찾아가기 위한 어떤 관문, 현관문, 이거 갖다 우리 포털이다 그러죠?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모르면 어디 사이트를 모르면은 네이버에다 구글에다 물어보고 거기서 물어봐서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그치 필요한 정보를 보는 거잖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포털 서비스, 구글이라든가 야후라든가 네이버, 다음 등등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그쵸? 포털이라고 그랬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중반서부터, 초중반서부터, 그치? 사물과 사물을 연결을 해주는 유비쿼터스 또는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현재까지 온 거고요. 실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와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13년서부터, 그쵸?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죠. 물론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그 이전에도 나와 있었지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사람 중심으로 연결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그저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 우리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이렇게 바뀌었다.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시대는 이와 같이 그치? 인터넷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물들 그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어떤 뭐 기기도 스마트폰도 또는 어떤 기기도 이렇게 서로 상호 연결해주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 아시겠어요? 실제 우리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냐면은 사물 인터넷에 등장이 한 거는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사물 인터넷이 등장한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사물 인터넷은 그 등장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물 인터넷은 그치?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전화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저 그 1800년도서부터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그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최초의 시도가 텔레롭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옆에 그림에 보시면 안토니오 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만든 건데, 이렇게 망을 갖다가 이렇게 송신망, 수신망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송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안녕해서 들릴 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안녕해서 그러면 이렇게 들릴 거고, 그치? 예. 마치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그 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요 망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발달이 돼서 텔레폰이 된 거죠. 전화기가 된 거잖아요. 그 최초의 전화. 요것이 언제냐면 1847년도. 1847년도. 그쵸. 우리나라 2조 시대. 그쵸. 2조 시대 중반기, 중하반기. 그때쯤 된 거죠. 그쵸. 그때 이미 이런, 그쵸. 텔레트로포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이것이 발달한 텔레폰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잖아. 그래서 사물 인터넷 등장이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연결된 것이 언제냐면, 그쵸? 우리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이 그 자판기 있잖아요. 우리 콜라 자판기에 이 자판기를 이렇게 자판기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콜라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또는 콜라가 얼마큼 신선한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코카콜라를 갖다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생들이, 컴퓨터 과학과 대학원생들이, 1982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과학의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실험실에서 책상에서 이렇게 콜라 콜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시원한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는 기가 있어요. 그치? 그걸 갖다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1982년도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콜라 자판기를 실제 우리 그 네트워크에다 연결시켜 준 것이 우리 사물 인터넷 등장의 배경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의 커피포트, 여기 캠브리지 대학, 그쵸? 캠브리지 대학의 그 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커피포트에 커피가 있는지를 웹카메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는 점, 커피포트가 여기 커피포트에 커피가 남아있는지를 이거 알기 위해서 웹카메라를 여기다가 설치했거든요. 설치해가지고 커피포트에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근처에도 개인용에는 커피포트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그치? 이런 것들은 1992년도니까 1992년도에는 이런 것이 공동으로 썼잖아. 1992년도에는 이런 거 공동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커피포트에 커피가 남아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웹카메라를 연결을 시켜서 네트워크로 연결시켰 것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그치? 어떤 근거리 통신망에다가 기계들을 이렇게 결합했어요. 이것 다 머신 투 머신.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머신 투 머신. 그래서 기계와 기계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어떤 공장 자동화를 한다든가, 그쵸? 기계와 기계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 통신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물 지능 통신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머신 투 머신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기나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센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기기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센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센서와 센서를 서로 네트워크로 망에다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이런 기술이 2000년도 중반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000년도 중반에 2000년도 우리가 2007년도에 미국의 아이폰에서 아이폰이 만들어졌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만약 2007년도예요. 스마트폰이. 그렇죠? 이거로부터 2년 후에 삼성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나왔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이 발전이 약 10년 약간 지났잖아요. 획기적으로 발전한 거죠. 스마트폰이.
그쵸? 그쵸?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쵸?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정보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상황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어떤 주문도 할 수, 그쵸? 스마트폰으로 주문도 할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쵸?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거 거의 없잖아.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죠. 자, 미국의 이 똑같은 시대에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거 아시죠? 아마존은 예전에 그 책, 온라인 책 하는 아마존닷컴 아시잖아요. 그쵸? 아마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책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다 팔잖아. 그치? 아마존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아마존에 킨들이라고 하는 이 책, 옛날에는 이 책은 이렇게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된 책을, 인쇄된 책을 갖다가 읽고 다녔었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존 킨들이라고 하는 이 단말기가 나왔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거 쓰고 있죠. 미국 사람들 이렇게 버스나 이런 거 타고 갈 때 보면 이런 책을, 종이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된 책을 읽거든요. 이게 아마존 킨들이에요. 아마존에서 만들어진 이 킨들이라고 하는 이 단말기를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해요. 그러면 여기다 하면은 아마존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갖다가 내려받아서 책을 읽게끔 하는 것이, 그쵸? 아주 인기가 많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많이 했던 것이, 예전에는 우리 워키토키 뭐 이런 식으로 그 테이프로 음악 듣거나 CD로 음악 들었잖아요. 근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MP3라고 하는 그 MP3라는 음악 파일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종의 MP3 플레이어들이 만들어졌잖아. 플레이어들이. 그치? 플레이어들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만들어졌잖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집적화해서 하나의 기기로 만들어지냐. 이걸 갖다 이제 컨버전스를 하잖아.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쵸?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책도 읽을 수 있죠. 다운로드 받아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PDA나, 그쵸?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다. 그쵸? 급기야 이걸 지나서 이제 급기야 우리 스마트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급기야 인터넷에다가, 그치?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가 또 사람이라든가 어떤 집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커피포트, 마치 자동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지능화해서 스마트화 시켜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시켰잖아. 그쵸? 그래서 초연결 시대가 도래돼서 결국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만 배우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가 됐다. 아시겠어요? 그치? 이런 것들이 쭉 등장 배경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 사물 인터넷에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우리 만들어진 사물지능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사물지능통신. 그치? 이거 갖다 우리 머신 투 머신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갖다 우리 머신 투 머신을 쓸 때 M2M 이렇게 써요. 머신 투 머신. 여러분들 읽을 때 머신 투 머신. 그쵸? 사물지능통신이라고 읽어요. 그쵸? 지능화된 기계들 사이에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기계와 기계들 사이에 통신하는 거죠. 어떤 기계가, 그쵸? 어떤 상황을 하면 또 다른 기계가 그 반응을 보이는 거. 그쵸? 예. 그치? 우리 가스 차단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계가 가스가 노출되어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그치?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그치? 이런 거는 머신 투 머신이죠. 아시겠어요? 그쵸? 어떤 화재 감지기가 이렇게 감지해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실행돼갖고 물을 끄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전부 다 기계와 기계가 서로 상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실행하는 걸 갖다 우리는, 그쵸? 사물지능통신이죠. 그쵸? 이런 것들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사물들 사이에 서로 내용, 상황을, 그쵸? 상황을, 지식을 공유해서 서로 양방향이 있게 서로, 그쵸? 지식을 통해서, 그쵸? 활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행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물지능통신은 인터넷에 연결된 게 아니고 이 사물과 사물을 이렇게 랜으로 이렇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인터넷에 연결된 것이 인터넷이랑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냥 폐쇄적으로 필요한 공장이나 필요한 사무실이나 필요한 가정에서만 어떤 기기들 사이에 서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기기들은 폐쇄적 성격으로 이런 장치들이 글로벌하게 공유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공장에서만 필요한 거, 이 집에서만 얘네들이 수행되는 거지, 다른 데서, 다른 집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얘를 갖다가, 그쵸? 제어할 수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 폐쇄적인 요 공간 내에서만 서로 있는 기계들 사이에 서로, 그쵸? 통신하면서, 지능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물 지능 통신하는 과정은 개별 장치로부터 수집된 상황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하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거나 계산된 명령에 따라서, 그치? 온도가 어느 이상이 되면은, 그치? 화재가 발생한 거. 온도가, 가정 실내 온도가 50도 이상 넘어가면 이건 화재가 발생한 걸로 감지하고 스프링클러가, 그치? 작동해라 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줬겠죠, 서버가. 그럼 서버가 그런 데이터가 입수가 되면은 서버가 뭐예요? 스프링클러를 가동시키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를 가공, 분석한 후 해당 장치가 다른 장치로 그 명령을 전달을 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당히 많아요. 가스 자동 차단 시스템, 화재 감지, 자동 스플링 시스템 등 엄청 많겠죠.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에서 공장에도 이런 것들이 많겠죠. 어떤 제조가 해서 그 자동차가 이렇게 조립되면은, 조립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그 조립 가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오면은 거기서 뭐 용접을 하거나 뭐 문짝을 달다든가 바퀴를 단다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부품 파트별로의 서로 통신을 통해서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다 우리 산울 지문 통신이 있었는데, 이 산울 지문 통신은 여기 중요한 게 폐쇄적 성격으로 장치가 글로벌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의 일정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픈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은 여러 가지 기술, RFID, UDI 여러 가지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융합 기술의 인터넷이 됐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물 인터넷 이전에 2000년대 센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센서 네트워킹, 그렇죠? 센서 네트워킹, 각종의 센서들 있잖아. RFID 센서들 있잖아. 날씨 센서 중에 많겠죠. 우리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이 센서들을 갖다가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장치거든요. 게이트웨이로 엮여서 이런 게이트웨이에서, 그쵸? 무선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그쵸? 여기 USN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센서에서 만들어진 어떤 상황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갖다 우리 센서 네트워크야. 그래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와이어리스죠. 그렇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센싱을 가지고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똑같죠. 이것은 단방향성이에요. 센서는 여기서 센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쪽으로만 주는 거지. 얘에서 여기다 이 센서에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머신 투 머신은 기계들끼리 서로 양방향성이 있는 거죠. 얘는 단방향성이 있는 거. 그죠? 데이터 수집에, 이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 센서는 센서 글로벌하게 고유하지 않는 거죠. 어떤 폐쇄적인 어떤 공간 내에서만 이 장치들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 네트워킹에는 산불 감시 센서, CCTV 보안 관제 센서, 교량 상태 확인 센서, 교통카드 센서 등 엄청 많겠죠. 그렇죠? 등등들, 그렇죠? 에세트라 등등 많겠죠. 센싱 과정들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센서가 있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결국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사람 중심으로 결합했다. 뭐를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결합했다. 각각의 사물들이 제공하는 것 이상, 사물들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물 인터넷은 인간 생활에 더 나은 세상을, 그쵸? 만들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이 나왔다. To create a better world for human beings 라는 거. 그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는 1999년도에 케빈 애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요. 케빈 애쉬톤이요. 이 사람이 만들어졌죠.
이 사람 한번 보시면 1966년도에 태어났어요. 아시겠어요? 1966년도에.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되겠죠? 그죠? 케빈 애시턴은, 그죠? 영국의 신기술 개척자로 MIT,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냥 여러분 미국의 동부의 끝에 보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가 있죠? 거기에 MIT 대학 아시죠? 미국의 그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두 있냐면 하버드 대학도 있죠. 아시겠어요? 대학에, 그죠? 오토 IT 센터의 연구팀의 일원으로, 그죠? 산제이 설마 교수와 서니 시우 교수, 그리고 데이비드 브록 연구원과 함께 협업을 한 사람이에요. 오토 아이디 센터에는 RFID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그죠? 케빈 애시턴은 여기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제안했다. 이 당시 여러분 센서 네트워크를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센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인터넷에다 한번 이 센서 네트워크를 인터넷에다 한번 연결을 해서, 그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더 인터넷하고 싱즈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쩍 이렇게 보시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기술보다 서비스 중심적인 생각에 뭐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할까, 사물 인터넷에서 뭐를 연결할까, 냉장고를 연결할까, 이게 아니라 그 냉장고를 인터넷에 연결하면 그 냉장고의 기능 이외에, 그쵸? 별도의 어떤 기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전기밥솥을, 그쵸? 전기밥솥은 기존에 이제 밥을 짓는 용도로 쓰는 것이 전기밥솥이잖아요. 전기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이 전기밥솥을 인터넷에 연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원격에서 사무실에서, 그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그쵸? 밥솥에 있는 밥을 할 수도 있고, 그쵸? 밥솥에다 어떤 밥솥을 가지고 어떤 레시피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밥솥 이외에, 밥솥의 어떤 고유 기능 이외에 인터넷에 연결하면 더 높은 효용 가치, 그거를 이용해서 얻는 또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효용 가치를 어떻게 증진하느냐, 이거. 효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 무엇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그걸 갖다 우리 효용 가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존에 홀로 사용하던 사물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죠. 냉장고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신선도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냉장고를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은 그 냉장고에 어떤 재고량이 얼마큼 있고, 그것이 언제 저장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걸 같이. 아시겠어요? 체중계를 갖다가 인터넷 연결시켜주면 여러분들 체중뿐만 아니라 체중계 여러 동시에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만이라면 그쵸? 체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넘어가서 여러분들 비만의 그 다이어트 하는 식품이 뭔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체중기가 만약에, 그쵸? 인터넷 연결되어 있다면, 그쵸? 이 가치는 다양한 형태의 지능과 결합함으로써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머신 투 머신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우리가 IoT가 됐고, 이 IoT의 또 큰 개념으로 IoE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에브리띵이야. 에브리띵이요. 모든 것의 인터넷, 만물 인터넷. 그치? 이 만물 인터넷은 IoT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만물 인터넷의 사물 인터넷 포괄적 개념으로 그냥 마케팅 용어로 그냥 쓰는 거고요. 이거의 큰 개념은 유비쿼터스가 있다 그랬죠. 유비쿼터스. 그쵸? 유비쿼터스. 그쵸? Everything of Internet of Everything. 그쵸? 그 다음에 IoT라고 하는 건 Internet of Things의 약자 IoT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RFID,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와 머신 투 머신, 그치? 사물지능 통신과 사물 인터넷을 비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통신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RFID, USN, 머신 투 머신은 근거리 통신망,
이동통신망, 그 폐쇄망을 탄다면 IoT는 어디? 인터넷의 공공망, 개방된 망에다가 연결됐다는 거죠. 우리 디바이스 형태는 RFID나 USN이나 머신투머신은 센서 중심이고요. IoT는 센서뿐만 아니라 이 센싱을 통해서 어떤 구동기와 물리적 사물과 데이터 프로세스 등을 포괄하는 버추얼 센스, 싱즈, 가상적인 어떤 사물까지를 모두를 포함하는 것. 디바이스 서비스 구동 수준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수동적이지만은 IoT는 자율로 판단하는 거야. 오토노미스하다라는 거죠. 지능을 보유하고 자율적으로 한다. 서비스 플랫폼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RFID나 유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나 머신-투-머신은 모니터링 정보지만, 그렇죠? IoT는 의미 기반의 모니터링 및 자율 제어하는 거야. 아시겠어? 시만틱한 거, 컨텍스트 웨어니스, 그렇죠? 그 상황 인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 규모 중에서는 RFID나 USN이나, 그쵸? 머신-투-머신은 수천만 개의 사물이 되지만 이건 수억 개 이상의 사물이 연결되겠죠.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인터넷에 퍼져 있는데 사물이 결합됐다는 것은 수천, 수백억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 맥칼페어 법칙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서비스의 적용성 측면에서 RFID나 USN이나 M2N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IoT는 실시간적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됐죠? 자, 사물 인터넷의 개념 중에서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 보시면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요건 단체 이름이에요. ITU-T에서 그치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상황 인식 기능에 의하여 처리한 후 때와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그쵸 현존하는 물리적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개념적 네트워크 이걸 갖다가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용어를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머신-투-머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간, 그치? 사물간, 기기 간에 일어나는 통신을 갖다 머신-투-머신이라고 하고요. 또 머신-투-머신은 IEEE에서는 요 기관 이름입니다. 가입자 장치와 기지국을 거쳐 코어 네트워크에 위치하는 서버 간의 정보 교환 혹은 가입자 장치 간의 인간 개입 없이 발생하는 정보 교환을 갖다 우리는 머신-투-머신이다. MTC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객체가 관여하는 데이터 통신을 갖다가 그렇죠? MT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MO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최소한으로 요구되거나 혹은 요구되지 않은 둘 이상 혹은 그 이상의 객체 간의 통신을 MOC라고 하고요. 이제 IoT 우리 한 거잖아요. IoT에서는 모든 사물까지 네트워크의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그걸 갖다 우리는 IoT다. 그 다음에 또 IoT를 카스카드라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데이터 수집과 통신 기능을 통하여 물리적인 객체와 가상의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구조를 갖다가 우리 IoT다. 이런 것들이 무슨 용어가 뭔지를 쭉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우리 사물 인터넷 한번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인터넷과 상황과 이 상황을 적용하는 기술, 적용 기술이요. 이런 것들을 결합한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자, 사물 인터넷은 사물 지능 통신망이나 센서 네트워크이 인터넷에 연결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은 개방성,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개방되어 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연결성이죠.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야? Anything, any device. 그쵸? Anything, any context. 어떤 내용이든지, 언제든지, anytime. Anyone, everybody.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Any service, any business.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서비스든지 이용할 수 있고, any path, any network.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어떤 경로든지 다 가능하다.
any place, anywhere. 어느 장소든지 다 가능하다. 어떤 장치든지, 어느 내용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그쵸? 일이라든지, 어느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장소든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치? 어떤 사물들이 이용하고 있으면 연결이 된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뿐이라 여기 그 기능들을 냉장고 고유의 기능, 체중기 교유의 기능, 고유의 기능, 전기밥솥의 고유의 기능이 아니라 그런 기능들을 더 확장을 해서 더 큰 효용 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확장성이나 또 이런 것들이 이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느 장소이든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 모빌리터. 그 다음에 어느 장치든지 우리 헤테로제니어티라고 그러죠. 이질성 있는 모든 뭐 냉장고, TV 다 이질성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서비스로 이렇게 엮어진 거잖아. 이질성. 그 다음에 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동적으로 계속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은 연결이나 확장이나 개방을 통해서 수평적인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사물정보통신은 우리는 뭐냐면, 그치? 사물과 사물을 인간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사물 인터넷은 뭐냐? 사물과 서비스와 사람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다 결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사물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와 기계가 결합되면 머신 투 머신이라고 그러고요. 기계와 사람을 결합하면 퍼슨 투 머신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기계에 결합되면 머신 투 퍼슨이 되는 거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 그렇죠? 퍼슨 투 퍼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것이 우리 IoT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IoT까지 살펴봤죠. IoT 특징.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이상한 개념이지만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결합된 거예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죠? IoT 인력 양성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정보기술이라든가 생명공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것이 융복합을 통해서 기술혁명을 이루는 변환 과정. 이걸 갖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요. 4차 산업혁명의 1차 산업은 1800년도에 오래된 거죠. 그렇죠? 동력,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라 기계의 노동력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일을 시킬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기계적인 설비나 수력, 증기기관, 철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증기기관, 터빈 돌리는 거 있잖아. 증기기관, 우리 석탄 이런 걸 떼가지고 우리가 김을 일으켜서, 수증기를 일으켜서 그걸 동력, 터빈을 돌려서 우리가 기차 가잖아. 그치?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사회적 영향은 기계적 혁명과 자동화 단초가 되어 있고, 국가 전체 및 산업 간의 연결이 촉진되어 있잖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쵸? 산업혁명은 1900년부터 2000년도에 대량 생산, 조립 라인, 전기, 이때 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대량 생산. 어떻게 하면은 생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치? 많이 파면, 그쵸? 대량 생산. 생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기계에서 많은 걸 생산을 할수록, 그쵸? 생산할수록, 비용이 절감되겠죠. 대량 생산은. 그래서 품질이나 운송, 작업 방식, 표준화 이런 것들, 노동 분역으로 생산성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 3차 산업혁명, 이건 이제 정보화 산업이잖아요. 2000년대 후반에서 디지털 산업이잖아요. 컴퓨터나 인터넷, 전자기기, 정보기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던 시대가 3차 산업혁명. 그 엘빈 토플러가 더 서드 웨이브, 그렇죠?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 사회 그랬잖아. 이것이 이제 정보화 사회잖아. 정보기술 시대가 개막됐고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죠. 스마트폰 이런 것도 나왔고요.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자연, 기계 간의 연결성이 중대됐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2015년부터 얼마 안 됐잖아. 융합기술이에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공학,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회. 그치? 이것이 됐고 자동화 연결이 극대화됐고 사람만이 가능했던 영역을 로봇이 대체해서 로봇 기술 같은 경우
지금 로봇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조라든가, 그치? 이런 것들. 또 서비스도 로봇이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때 나온 것이 우리 공유경제. 쉐어링, 이코노믹 쉐어링이라고 하는 공유경제. 어떤 물건은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씀으로써 그 효용 가치가 더 증대되는 거. 우버라든가, B&B 뭐 이런 거. 온디맨드 경제 이런 것들. 그쵸? 뒤에 가서 우리 살펴볼 텐데,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되는 거다. 융합시대. 이 융합시대에서 위에 근간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쵸? 바이오공학,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이런 것들이 중심돼서, 그치? 그, 일으키는 그런 산업을 우리 4차 산업혁명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치? 첫 번째 사물 인터넷 개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서 우리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개념도 우리 살펴봤고요. 아시겠어요? 인터넷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것도 살펴봤고. 그치? 그쵸? 인터넷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 특징들 쭉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그 사물 인터넷 이전에 이제 많이 회자된 것,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유비쿼터스. 그치? 그런 것도 유비쿼터스가 뭔지, 유비쿼터스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회 현상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사실상 유비쿼터스하고 사물 인터넷은 거의 비슷한 거고, 유비쿼터스는 어떤 사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사상적인 개념의 어떤 구체화, 어떤 기술화시킨 어떤 것이 바로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물 인터넷이 뭐고, 그치? 사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도 쭉 한번 살펴봤죠. 그쵸?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중요한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치?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 바이오공학, 이런 것들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봇 기술 같은 거, 드론, 이런 것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키워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이라든가 우리 배운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쵸? 우리 그 맞춤형 교육의 첫 번째 단원으로서 우리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사물 인터넷, IoT의 기본적인 개념을, 그쵸?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치?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반복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개념을 공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조금 여기에 빨리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단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